그럼 2주의 영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주의 영화는 한산용의 출연입니다. 한산용의 출연이고 줄거리를 읽어드리면 1592년 4월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 단 15일 만에 왜군의 한양을 빼앗기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입니다. 조선을 단숨에 점령한 왜군은 명나라로 향하는 야망을 꿈꾸며 대규모 병력을 부산포로 집결시키죠. 한편 이순신 장군은 연이은 전쟁의 패배와 선조마저 의주로 파천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조선을 구하기 위해 전술을 고민하며 출전을 준비하는 영화가 바로 한산용의 출연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 명량의 이제 정식 후속작으로 이제 개봉을 했고, 한산이란 또 그 제목이 달리다 보니까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사실 명량해전은 1597년이고 네. 한산도 대첩은 1592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시간대를 다룬다는 그렇죠. 거죠. 후속작인데 사실은 5년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프리퀄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민식 배우님보다 조금 이제 영한 박해일 배우님이 이제 섭외가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네네. 아무나 들어오세요. 네. 가보실까요? 근데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악평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좀 미루겠습니다. 3점 아니야 3점. 엘비스 3점. 유정님부터 먼저. 리스펙트. 저는 그냥 사실 기대감이 좀 크긴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정도의 약간 감탄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명량보다 되게 좋아졌다. 개선이 됐다. 네, 약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개선이 됐나 이렇게. 네, 그 정도로 딱 그냥 되게 여름 그 휴가철에 가족들이랑 보기 좋은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죠. 맞아요. 저도 이제 저도 명량을 사실 이제 엄청난 메가 히트작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만한 1,700만 관객을 동원한 미친 영화인데 그 정도의 그 영화적인 그런 뭐 훌륭함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전작들의 단점을 많이 개선을 했고,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 전작에서는 되게 그 이순신 장군이 처했던 그 상황이 되게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 뭐 이제 뭐라 그러지? 그 투옥도 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문도 당하고, 고문당하고 나서 복귀를 했는데 그 배가 몇 척밖에 없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되게 힘들어서 약간 좀 인물적인 서사에 집중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안 와닿아서 앞부분이 좀 망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그 긴 전투씬으로 많이 좀 만회를 한 느낌인데 전 오히려 이번 영화에서는 뒷부분의 전투씬도 되게 좋았지만 앞부분에 있었던 그 이름 뭐였죠? 변호한 씨가 맡았던 와키자카 장수가 되게 잘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되게 이제 좀 류승룡 배우와는 달랐죠. 소모된 느낌이고 류승룡 배우는 그 어떤 너무 약간 좀 경거망동한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와키자카는 굉장히 지략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순신 장군이랑 지략 싸움을 통해서 좀 약간 그런 면모가 드러나서 스파이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좋았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인트로라고 하나요? 이제 쿠키 도입부 그러니까 쿠키 영상 같이 이제 앞부분에 그 부분이 나올 때 처음에 드라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약간 좀 어색한.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 그런 느낌. 맞아. 정확했어? 진짜 그 대조영 같은 그 대하 사극 드라마 느낌이 너무 KBS 원 느낌. 물씬 그런 느낌이 나서 처음에 뭐지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딱 중간에 다행히 한산 하면서 다시 이게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거 영화야 이렇게 딱 알려주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인트로였구나. 그냥 가볍게 일단. 근데 확실히 이런 걸 보면서 영화랑 드라마의 그 경계가 좀 요새는 모호해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그런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영화적인 연출이 많다고 좀 많이 느끼고 여하튼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연기 같은 거는 이제 저는
변유한 씨나 박해일 씨보다는 이제 감초 역할 하신 분들 그 조연분들이 더 이제 박지원 특히 누구 한 명? 네, 박지원? 이제 박지원? 아니, 나도 아니요. 박지원인데. 저는 안성기 아니요? 배우님. 맞아요. 네, 너무 되게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맞아, 이거 사극은 있었네. 이제 정극이나 이제 사극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연기할 때 그 이질감이 든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요.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연로한 인자한 어떤 그런 장군을 연기하셨는데 이제 사실 그런 역할에서 꼭 전사하거나 막 그런 좀 착한 이미지로 나오면 꼭 그렇게 사망 플래그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혹시나 또 그럴까봐 이제 마음을 되게 졸이면서 봤는데 이게 사실 이제 소설 용어로 예를 들면 네. 저는 이제 그런 모든 영화를 볼 때 사실 주인공 시점으로 절대 안 보고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으로 봐요. 제 3의 인물로. 네, 진짜 심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졸이면서 봤다는 게 어떤 진짜 연기를 정말 잘하신 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몰입을 하겠다. 네, 그래서 안성기 배우님 너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김양기 배우도 사실 스토리가 루즈하지 않게 이제 홍일점으로 나와서 이제 재밌었는데 좀 아쉬웠던 건 기생인 건 알겠는데 대체 그 어떤 역할인지가 이제 그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본 건데요. 네. 스스로 첩자가 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스스로 첩자가 된 인물인데 근데 그런 어떤 인물의 어떤 내막을 조금이나마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게 맞아요. 대사 한두 개 정도만 있었어도 이제 충분히 어떤 기생인지 약간 뭔가 스토리를 이렇게 조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네. 갑자기 깝툭튀한 맞아요. 느낌이 좀 그냥 들죠. 그러고 갑자기 사라진 느낌? 대사 한 줄이시지 않았나요? 진짜 거의 한 줄. 네. 그 전까진 제대로 이렇게 그 김현기 배우가 나왔는지도 어디서 나왔지 하다 갑자기 화면에 딱 나오더라고. 걸리기만 하다가 어떤 기생이 김현기였던 거야.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 좋은 점 이런 게 조금 아쉬웠던 거고 그냥 좋은 것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진짜 초반부터 너무 빵빵해가지고. 빵빵하죠. 근데 솔직히 거기서 또 어떤 의문이 들었던 건 이제 모든 영화에서 이제 사운드가 쓰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운드가 이제 덜 쓰이고 더 쓰이고가 제작비랑 과연 관련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있죠. 있어요? 있죠. 네, 소리 관련해서? 네. 소리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CG에만 100억이 들어갔어요. 특수 효과에만. 근데 이제 뭐 소리 뭐 더 해주고 하면 그 덱스터 스튜디오도 그렇죠. 보통 신과 함께 만들어질 때도 이제 보통 CG와 함께 그 웅장한 소리 같은 것도 내려면 금액이 좀 들어가죠. 진짜 사운드가 너무 그게 근데 몰입하기가 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몰입도를 결정하는 건 진짜 사운드가 많이 좋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막 아까 현웅님 스크립트에서 이제 봤는데 그 자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다들 어떠셨는지. 저는 그 이질감 없이 그냥 너무 저는 몰입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자막이 나온 거에 있어서 뭐야 자막 나오네 이런 생각 못 하고 그냥 봤어요. 그리고 외군들도 그 이제 일본어를 할 때 자막이 이미 좀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투 장면에서 이제 조선군들이 그 자막을 쓰는 것 나오는 것도 별로 이질감 없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OTT 서비스 볼 때도 한국 작품이어도 그냥 키고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긴 했어요. 자막 틀어준다고 하길래 언제쯤 나올까 했는데 전투 씬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어색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저 초반에는 좀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나중에는 그 사운드 때문에 그 자막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심지어 한국어까지도 그냥 자막으로 나오게. 그렇죠. 한국어가 처음에는 일본어만 이렇게 하다가 진짜 마지막에 그냥 거의 다 자막으로 나.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편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게 또 사운드에 묻혀가지고 그 대사가 확실히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새로운 시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자막이요? 처음에 볼 때는 완전 나는 이질적이었죠. 한국어에 나오는 자막도. 그러니까 일본어는 당연히 자막이 써야죠. 그건 맞는데 근데 한국어 갑자기 자막이 등장하니까 나는 이 전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자막을 넣었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최근에 뭘로 해야 될까요? 모가디슈가 그랬잖아요. 북한 사투리를 그것도 자막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보면 과연 이 감독이 왜 한국어를 자막으로 넣었을까 하면 이 한산도 대첩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중립적인 시선에서 그리는 건가? 라까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봤고 전 그냥 정말 전달을 위한 자막. 잘안 들렸을까 봐. 왜냐면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막을 넣었어야 되는데 전투씬에서만 그 이제 조선군에서 자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안 만약에 자막이 없었다면은 뭐 안성규 배우님이 하시는 뭐 대사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들렸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뭐지 하다가 그냥 끊었을 것 같은 거. 저도 자막 나오길래 한번 없이 한번 봐볼까 해서 그냥 소리에만 좀 집중을 해봤거든요. 자막을 안 보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안 들려요. 맞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인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등장인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게. 일단 이게 이 작품이 좀 프리퀄 느낌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경우에는 이제 최민식 배우님에서 박해일 배우님으로 이제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승용 배우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조진웅 배우가 연기했던 나왔었어요. 명량에서 조진웅 배우가 나왔죠. 연기했던 역할을 변요한 배우가 했고 그렇죠. 또 진구 배우가 연기했던 거를 옥태견 배우가 한 거고 이정현 배우 그 치마 폭을 흔드는 명장면이잖아 그거. 그걸 이제 김향기 배우가 보셨어요? 혹시 어떻게 보셨죠? 명량이요? 네. 근데 저 그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고문 아니었나요 그 정도면? 채연님한테 고문이요? 아니요, 저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네. 재밌었. 반전이네. 전 되게 재밌었어요. 명량 재미없으셨어요? 네, 전 재밌었어요. 제가 한산을 보기 전날에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명량을 다시 봤어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재밌게 봤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나이를 들고 보니까 또 이게 다른. 그쵸. 좀 다시 보면 다른. 그래서 어떻게 또 캐스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배우들이 또 많이 출연을 했고 맞아요. 특히 이 영화의 경우에는 최근 또 영화 산업으로 보면 박해일 배우가 한 달 만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화제를 끌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게 있다면 사실은 한산을 먼저 찍었어요. 이해되시나요? 헤어질 결심보다. 네, 헤어질 그러니까 한산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헤어질 결심에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니까 개봉 순서가 헤어질 결심이 먼저 온 거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사실은 또 박해일 배우가 한산을 찍기 전에 행복의 나라로라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개막작으로 이제 뽑혔던. 개봉 안 했죠 지금. 근데 아직 개봉 안 했어. 그건 2019년에 찍은 얼마나 거예요. 밀린 거예요 도대체. 와. 그러니까 행복의 나라로 찍고 한산 찍고 헤어질 결심 찍었는데 이게 지금 개봉 순서가 반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됐네. 올해 안에 개봉하나요 그럼? 한산의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롯데가 트는 걸로는 알고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또 한산의 나라로가 또 한산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가 또 웃긴 게 두 번째 그랬어요 두 번째. 행복의 나라로가 또 웃긴 게 최민식 박해일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난 그 영화 보면서 이게 띵 오는 거죠.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순신 넘버 1, 이순신 넘버 2. 원, 투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면 김윤석 씨까지 출연해서 이순신 넘버 3지. 스파이더맨 파프로홈이야. 그치 파프로홈이야. 노웨이홈이죠 노웨이홈.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그러게요. 박해일 배우만큼 다작하는 배우가 없습니다. 정말 다작 많이 하시고요. 근데 또 저 연기 잘하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박해일 배우 연기는 이번. 근데 이번엔 대사가 많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이중이 과묵하더라고. 네, 뭔가 눈빛으로만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딱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출연한 배우 중에서 다들 이제 쟁쟁한 배우고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딱 그 배역에 맞는, 그러니까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 오열을 느끼고 막 그런 모먼트가 별로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으니까. 신타가 덜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좀 그 뭐랄까 그 역할에 잘 맞는 배우들 그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박해일 배우도 최민식 배우님이 맡았던 그런 좀 감정선이 깊은 이순신보다는 되게 좀 냉정하고 침착하고 뭐 이제 그런 지략가의 모습에 집중했다. 그래서 뭐 별로 막 저는 이제 연기력으로 엄청 뛰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대사가 없어도 박해일 배우만의 그게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게 아우라가 있었죠. 충분했습니다. 그 또 영화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물론 전쟁 영화긴 합니다만 이거는 임진왜란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는 이제 또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한민 감독의 경우에는 이 임진왜란의 경우에는 근현대사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그런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깊은 그렇죠. 네, 의와 불의의 싸움인 이 전쟁이 과연 현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런 대사가 나오는 빌드업이 저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는 저는 좀 그랬어요. 생뚱이야?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으로서 의와 불의의 싸움을 100% 동의하죠. 근데 영화 안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엄청 악독하게 나오지가 않잖아요. 저는 명량에서는 되게 노골적으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첫 장면에서도 초반 장면에서도 되게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실수를 하는 그 조선인 포로가 있어요. 일을 하다가 거기 앞에서 일본 장소 지나가다가 죽이려고 칼을 뽑는데 일본 장소 막아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 장면부터가 전작이랑 되게 다르다는 거 보여주는 거. 시작할 때? 왜냐면 전작에서 그냥 목을 치는 장면 계속 나왔어. 댕강. 여기서도 나오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전 숙청 작업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막 엄청 뭐 와닿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근데 그 대사가 되게 잘 프레임을 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뭐라 그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전향을 하는 인물도 나오게 되고 하는데 사실 빌런이라고 하자면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저는 왜군이 아니라 손현주 배우님이 연기를 하는 원균이었다.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거지. 약간 느낌이. 근데 저는 손현주 배우님의 빌런 연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나요? 가끔씩 나오세요.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죠. 드라마 잘 안 봐요. 저도 잘 안 보긴 하는데 가끔 악역으로 나오시긴 해요. 그래서 손현주 배우님도 정말 올해 벌써 영화 3개를 까셨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독립영화 봄날이라는 또 영화가 있고 그 장혁 배우가 나왔던 이제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라는 최근에 개봉한 이번에 또 한산용의 출연까지 2022년에 3개 까셨어. 열심히 사셨네. 맹활약이야. 열심히 사셨네요. 맹활약이야. 근데 거기다 이제 뭐 연기까지 뭐 너무 잘했어. 톤이 정말 얇지 않았어요? 톤이 너무 얇았어요. 사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과 원균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또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또 품이었어요. 정삼품이었고 경상우수사 뭐 그런 느낌이지. 근데 또 원균이 나이가 더 많아요. 실제로. 근데 또 이순신의 지휘를 따라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명분이 있잖아. 이게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참 그런 역할을 손현주 배우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원래 이제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보면은 원균이란 캐릭터는 되게 간사하고 되게 좀 뭐라 그러죠? 그 품이 없는 인물로 나오는 게 대부분. 왜냐면 우리 역사책에서도 처음 봤을 때 이순신의 뭐라 그래 적이라고 하면 왜군이 아니라 거의 원균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제 여기서도 좀 약간 어떤 뭐 간사한 톤이 살짝 있긴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전략 토론을 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이순신이랑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본인의 생각이 있고 본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게 좀 나타나가지고 저는 이게 뭔가 그냥 단순 소비용으로 써여지는 캐릭터가 아니고 잘 이순신이랑 좀 안에서 이제 지략 토론을 하는 인물로 잘 그려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량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에 보면은 김원혜 배우님이셨는데 이거는 그냥 간신배잖아. 그냥 간신배로 나오지. 불 지르고 도망가잖아요. 불 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그냥 죽잖아요. 바로 화살 맞고 죽잖아요. 그건 너무 소비인데 이렇게 서사를 보여주면서 되게 다양한 시점에서 이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게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좋아진 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캐릭터 확대를 통해서 얻는 그런 소비가 없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명량과 한산의 너무나도 큰 차이, 그러니까 너무나 좋았던 차이는 저는 캐릭터의 활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김원혜 배우님이 맡았던 역할처럼 쓸모없는 배역들이 난 몇 개 있었다고 봐. 굳이 이렇게 나와서 난잡하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난 이것도 사실 그래 이것도 문제 있잖아. 이거 난 거기서도 이제 나도 이렇게 가렸거든. 근데 이번에는 약간 좀 이순신에게 좀 몰려있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좀 여러 개로 좀 분산이 됐죠. 맞아요. 분산이 됐고 또 좋았던 거는
조선 측에만 너무나도 그게 된 게 수요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다 일본 측에서도 맞아요. 너무나도 그 잘 짜여진 배역들과 역할들이 맞아. 너무 좋았다. 난 그분 무섭던데 그 승려로 위장하신 이서준 그분이 저는 약간 얼굴에 조지훈 씨도 씨. 보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약간 좀 보이고 해갖고 되게 강렬하다 느낌 들었고 뭐 무공으로도 되게 큰 인물이었던 것 같고 나는 박재민 배우님이라고 있어. 박재민 배우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인가 아닌가 계속 헷갈렸는데. 그 뭐냐 변요한 배우님 밑에 그 두 명의 그 뭐라 그래 있어요, 똘만이 나오잖아요. 좀 다 단어 선택 그렇지만. 근데 네. 그거 조지은 배우님이 계셨고 그 한쪽이 또 다른 또 배우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어쨌든 그 배우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 정말 많은 곳에서 활동을 왜냐면 해설도 해. 스노보드 해설하는 사람이야. 진짜요? 3대3 농구 막 올림픽 해설하던 사람이 대단하신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교수님도 연예인이거든. 하세요. 원래 교수님도 하시는데. 저희 둘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썰쟁이인 거지 약간. 역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확 왔다. 그게 좋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사가 의와 불의의 싸움이란 대사가 좋았던 게, 그러니까 너 잘못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왜군들이지만 그 국민들한테는 왜군이 의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의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시선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것도 채워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누구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 약간 신념 쪽에 명랑은 그런 영화였잖아. 잘잘못 따진 영화. 완전히. 그래서 그 대사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것도 침략을 한쪽이 불이잖아요. 솔직히 선빵을 친 사람이 불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키자카도 조선을 넘어가지고 명나라까지 갈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대적인 입장에서 이게 일본이 나쁜 거고 뭐 우리나라가 피해자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유교 사상으로 보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의와 불의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세계 질서가 이제 명나라에 있었던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이랑 같이 연합을 했던 건데 일본이 그걸 좀 파괴하려고 드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시점에서 또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도 조선공국이 그거잖아. 139이잖아. 139. 아시나요? 139이? 그게 뭐죠? 1332. 그걸 뭐 되게 뭐 근데 이런 거 안 해왔나요? 약간 1392 조선공국, 1492 신대륙 발견, 1592 인진. 1919 막 일제강. 아이고. 맞아요. 한국사 자격증 있는. 나는 수능 끝나고 다 까먹었어. 그래요, 그렇구나. 뭐 어쨌든. 그러니까 200년 만에 찾아온 정말 엄청난 큰 7년간의 대전쟁이죠. 그렇지. 1392년 이후에 200년 만에 나타난 엄청난 큰 전쟁이니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고 동아시아사에서 되게 큰 사건이었을 거죠. 어쨌든 또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저는 이 영화를 왜 보냐라고 물으면 왜 봐? 해전을 보려고 보는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요? 그게 사실상 숨겨진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과연 느끼는 명량과 한산의 해전의 차이는 어땠느냐? 누가 더 좋았고 누가 더 안 좋았느냐를 비교해보자면 저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길이 자체는 둘 다 길어요. 긴데 그 제가 명량 때 해전이 되게 지루했던 이유는 뭔가 이제 난잡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중간에 이제 난잡하다. 그러니까 뭐 전술은 알겠는데 그것들이 이제 초반부터의 빌드업이 약간 없고 이순신 장군님 머릿속 안에만 있었던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냥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뭐 어민들도 출동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난잡하게 보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초반부터 그 전략 싸움에 대한 빌드업을 가져가잖아요. 초반부에 인물에 대한 그 초점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그 상대방은 어떤 그림을 꿈꾸고 있고 우리 이제 조선군은 어떤 그림을 꿈꾸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에게 까진 패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영화 대사에서도 와키자카와 이순신의 얘기에서도 대사에서도 나오지만 그것도 관객들도 똑같이 따라가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되게 흥미진진하면서 계속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반부에서 되게 이제 패색이 짙은 장면이 한번 나오잖아요. 왜냐면 와키자카가 되게 그 훌륭한 장수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용인에 있었던 전투에서 승전을 가져온 이제 그 장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걸로 돌파를 하나 보다. 이게 조선의 위기다 하는 타이밍에 그 히든 카드가 딱 등장을 하면서 그 구선이 등장을 하면서 그 했던 장면도 하나의 큰 전환점이어서
그래서 뭐 두 개 씬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봤어요. 저는 나눠진. 저는 참고로 명량은 점수 5점이고 한산은 7점입니다. 미리 공개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네. 왜 이 한산이 발전을 했냐? 네. 아까 난잡했다 그랬잖아요. 난잡했던 이유는 저는 사실은 백병전이라고 봐요. 백병전. 명량은 그런 건 좀 그러니까 많았죠. 그냥 예로 봅시다. 명량 같은 경우에는 그 명량이랑 한산이랑 똑같은 길이가 비슷했습니다. 한 그냥 거의 명량은 1시간에 가까웠고 이거는 한 50분? 40분 됐지. 근데 명량 같은 경우에는 백병전 한마디로 계속 근접된 샷들이 반복이 되고 맞아요. 가까이는 직접적인 칼부림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이번 한산의 경우에는 좀 더 넓은 풀샷을 보여주면서 칼부림보다는 배들의 전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넓은 풀샷, 그 바다의 그 색감 그리고 어우러지는 CG와 사운드를 느끼면서 더 왔다고 저는 생각을. 스케일이 더 커진 것처럼. 그렇죠. 스케일이 더 커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막 명량 보면 아우 막 싸우는 거 또 싸우고 또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아까 준영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전략도 막 다르게 나오고 막 하객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진들의 전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80분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나머지 50분의 호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잠이 팍 치고 올라갔던 그 한산만의 장점이 아니었나. 그 이게 구조도 어쩔 수 없었던 게 명량 보면은 대장선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대장선이 일당백하는 장면이 거의 30분을 써요. 맞아요. 거기서 백병정이 나오는 거 되게 지루한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고 처절한 장면인데 명장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구조가 있는 거고 그 이제 여기서는 그런 구도가 없죠. 백병정이 나오는 별로 구도가 없고 이제 진짜 진에 친 상황이랑 이제 돌파하는 그 일본인들의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좀 전투의 구조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훨씬 더 이제 넓은 시각에 더 스케일이 컸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전작의 그 김한민 감독도 전작을 찍을 때보다 이번 작품에 있어서 더 액션에 있어서 더 되게 신나게 찍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주변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서의 비난과 비평과 장점들을 다 듣고서 단점들을 빼버린 거야 그냥. 그런 거 탁탁탁 쳐내고 그냥 있는 장점들만 살려서 이번에 만든 게 깔끔하게 나왔던 게 이번 한산이었지 않았나. 그것도 맞는데 이제 그 전투의 구조 자체가 애초에 그러니까 걔는 그 명랑 같은 경우에는 12대 뭐 다수로 하는 거니까 일당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이제 한산은 거의 백중세잖아요. 둘 다 이제 뭐 이게 물론 조선이 더 불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 전술 싸움을 보여줄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 가지고 김한민 감독도 그런 부분 더 잘 집중을 하신 것 같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거의 진짜 다 맞는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 게 전략 싸움이 되게 흥미진진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변요한 배우가 맡은 그 역할의 서사를 많이 보여준 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인공이 와키자카랑 거북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89kg까지 뛰었어. 89kg까지. 솔직히 진짜. 변요한 배우가 89kg까지 찍으면서 막 벌크업하셨구나. 벌크업이야. 사실 저는 변요한 배우하면 생각나는 작품이 자산오버입니다. 자산오버도 그거 평 정말 좋더라고요.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거기도 이제 바다인데 약간 조금 거기는 좀 뭐라 그래야 돼? 고요한 바다죠. 그치, 고요한 바다 업으로 나와요. 흑백 영화 아닌가요? 흑백 영화죠. 거기서도 이제 명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바다에 또 왔는데 또 이런 연기를 보여줄 줄. 이번에는 무서운 아저씨 역할. 무서운 아저씨로 아주 그러니까 저는 박해일 배우보다는 변요한 배우가 더 눈에 띄지 않나요? 더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그 이순신 배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명량에서는 그 류승룡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 대척점이. 근데 그분은 그냥 그 동생의 죽음에 더 초점을 맞춘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그냥 불탄. 그런 거에 집중해서 막 무지성으로 돌파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변요한 배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전략가고 심지어 그 이순신 장군이 도발을 했는데도 안 넘어가잖아요. 즐기잖아요 싸움을. 둘 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꽤 안 넘어가고 맞대응을 하니까 그런 게 보는 의미에서 보는 사람의 시점에서 그게 더 흥미진진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실존 인물이 되게 특이한데 이런 그 이제 명랑 이게 진짜 실존이 와키자카라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명랑이 아니고 한산도 대첩에서 패전한 이후에 무인도로 들어가가지고 그 왜 중간에 보면은 용균이 여기 미역 먹고 이제 생존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어요. 뭐 생존 그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직도 미역을 이제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날에 있어서 기념일에 있어서 그런 정도로 그리고 이제 기록에 남기고 와키자카가 직접 쓴 기록에 보면은 내가 가장 이제 증오하는 것도 이순신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것도 이순신이고 되게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실제로 그 이순신 장군 묘를 참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딱 좋은 라이벌의 근데 인물 그게 아닌가? 영화에서 나타난 것 같잖아요. 이게 뭔가 그냥 칭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맞아요. 영혼의 라이벌인 거야. 국익을 우선시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네. 그래서 정말 좋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의를 다하는 게 이제 그 뭐야 그 텐노 맞나? 천황? 네? 뭐였죠? 그냥 태왕이었나? 뭐 그래 있었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있었어.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게요. 여수로 가야 되는 여수로 가야죠. 여수. 네, 얼마 전에 여수 갔다 왔습니다. 이순신 광장 갔다 와서 내가 또 이순신 했어. 나 그 얘기 하나 했다. 근데 거기 가려면 바게트 버거 드세요. 좌수형 바게트 먹어봤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이순신 광장 여수 있잖아. 통영도 좋아. 통영도 좋아? 통영도 거기 거북선 있어요. 근데 바게트 버거 너무 맛있더라. 통영에는 좌수형 그게 있어. 너무 맛있어. 가게 이름이 좌수형이에요. 좌수형. 뒷광고 아니죠? 받았어요? 그런 거면 여기 해놔야지. 여수 해놔야지. 우리 가난해. 좌수형 버거 맛있다. 뭐 어쨌든. 왜냐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전라 좌수사였어요. 그러니까 전라 좌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라도하고 경상도 수군의 이제 주진영을 이제 맡는 사람이 이순신이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좌수형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또 나왔던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이 영화를 보면 사실은 저는 뭐 안성기 배우님이 전 눈에 띄었다 했지만 제가 가장 띄었던 눈에 배우는 박지원 배우가 정말 박지원 배우? 나대용 그러니까 배를 만들었던 박지원 그렇죠, 배우가 저는 2022년 극장가를 살린 배우를 뽑자면 저는 박지원 배우를 뽑겠습니다. 저는 마블리보다는 박지원을 뽑겠습니다. 범죄도시 2 터졌죠? 우리들의 블루스 또 맹활약했죠. 이거 한산용의 출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00보입니다. 맞아요. 최소 300보는데 최소 300이랑 1000만 가지. 오늘 보니까 40만이던데? 그러니까 오픈이 일단 40만이었는데 40만 전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소 300에서 한 많으면 뭐 5, 600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거 만약에 생각하면 박지원 배우는 올해 최대 2,000까지도 볼 수 있는 거야. 800만 나오면. 진성규 배우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나오고 나서 극한 직업에서도 또 한 번 터뜨렸잖아요. 그런 걸 보는 듯한 느낌 들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의 또 결정적인 순간이 뭐였냐면 거북선. 거북선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그 저는 어떻게 보셨나요, 다들? 딱 나이스한 타이밍에 진짜 저는 소름이 돋았거든요. 신기술을 탑재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산에서 이렇게 이제 좀 감동, 긴장감을 느낄 줄 몰랐는데 그 이제 스윽 하고 그러니까 되게 고조된 음악이 계속 반복되다가 중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정적이 흐르잖아요. 정적이 흐르고 나서 스윽 하고 무슨 이제 용이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쳐 나오는 것처럼 용의 출현이잖아 또. 그치. 스윽 하면서 거북선이 이렇게 등장하는 실루엣이 보이는데 와 거기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옆에 사람 박수 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괜히 부제가 용의 출현이야. 그래 이걸 노렸던 거죠. 주인공이 이순신이 거의 구선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잘했다 이거는. 그리고 안 나온다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던져 놓은 거지. 이게 문제가 거북선이 이제 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머리가 끼이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이제 정보가 새어 나가서 끝까지 거의 이제 안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됐다가 일본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히든 카드로 딱 등장을 시킨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이순신보다 나대용이라니까. 왜냐 설득을 시켰잖아. 이번 구선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무게를 줄이고 그 앞에 포를 이렇게 뒤로 당겨오는 그 실제 인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없애는 그런 것도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등장을 딱 시킨 거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 거북선 진짜 멋있다. 진짜 뽕이 차오른다. 굉장이었다. 보카이센인가요? 보카이센. 그 말이 절로 나오는데 보는데 맞지. 메구라분에 메구라분에. 나 일본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늘 헤어스타일도 약간 고등학교 때 일본어 졸등했어. 일본어는. 와타시와 엑스트라로 한번 하시죠. 데스요 와타시와 그런 거지. 어쨌든 이 300억에 육박하는 이 제작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600만에 다다르는 이 엄청난 스케일의 한산용의 출연은 저는 아까 거북선의 등장처럼 정말 CG의 그런 CG의 활용 점정? 액션을 잘 활용했다. 그런 활용 점정이 정말 저는 빛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게 또 저는
바다에서 전투뿐만 아니라 그 이순신 장군이 중간에 꿈을 꾸는 장면. 갑자기 화살 날라. 갑자기 화살 날라. 네, 그 한타 속에서 성에 뚫 이제 의주로 가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이렇게 위에 성이 이렇게 둥그렇게 쌓이더니 거기서 수많은 화살을 맞는 장면 그런 게 있죠. 그게 저는 사실 맛보기로 이제 좀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미 저는 이거 제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CG의 활용도가 정말 돈 아깝지 않게 잘 들어간 게 아닌가. 인정. 근데 그게 3D가 아닌데도 진짜 막 맞아요.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명량하고 그러니까 다른 점은 사실 명량은 실제 바다에다 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요? 명량 환상의 차이점은 명량은 실제로 바다에다 배를 띄웠기 때문에 뭔가 촬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부닥쳤다면 이 한산의 경우는 사실 전부 다 세트에서 찍은 거예요. 회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고퀄리티의 그런 액션물과 시각화를 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CG 말고도 되게 시각적으로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일본 장수 이게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그 1대1의 싸움이에요. 뭐 이제 우리나라의 비중이 엄청 크지도 않고 일본의 비중이 엄청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 거의 백중세로 그 일본의 비중 많고 우리나라 비중도 나고 그만큼 일본 비중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장수의 특징이 되게 달라요. 우리나라의 장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이랑 일본의 장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 의상이랑 구도 같은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굉장히 좀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무슨 이제 승전한 것처럼 되게 화려하게 이제 뭐 이제 지략 싸움 펼치고 좀 뭐 행동들도 되게 다르고 앉아서 일단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쫘르르 이렇게 엄청 모여가지고 그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구도인데 다른 이제 뭐 거기 안에 인물들이나 대사 같은 것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장점이 많았고 근데 저 또 수군 전투만 보였냐? 그건 육군도 아니잖아요. 육군도 있었죠. 육지 전투도 보여줬어요. 네. 저는 그 점도 이제 굉장히 또 흥미로웠고 배우가 이준혁 배우님이 나오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약간 코미디 연극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윤용이 나르샤도 나왔었어요. 그분하고 이제 그 김성규 배우님 그 항해. 외군인데 조선편에 서는데 이것도 저는 좀 굉장히 흥미로웠다. 내가 여태까지 그런 일본하고 뭐 전쟁을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특히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갑자기 왜군이 머리 깎은 왜군이 변절을 하는 조선시대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나? 생각하면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명량에도 나오지 않아요? 명량에서 나와요 항해가. 그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조금 그쵸. 스토리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장수는 이제 나를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를 이제 사지로 내보냈는데 너는 좀 다르다 해가지고 그때 물어보죠.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불의와 의의 싸움이다 했을 때 나 이제 나를 거둬라 이렇게 해서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저는 좀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 아주 새로웠고요. 그 마지막 시퀀스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그 박해일 배우가 나왔던 마지막 시퀀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헤어질 결심 잘 봐요. 바다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먼 섬 하나가 보여요. 섬에서 저 섬을 보세 그러는 거야. 못 태어나오셨네.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난 좀 헤어질 결심 생각도 많이 나고 또 풀샷으로 마지막에 쫙 빼면서 이제 엔딩이 또 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소리는 또 구선이 들어온다라는 이제 대사가 들리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3편을 노량 죽음의 바다를 예고한 그런 이제 말이 아니었나. 왜냐 이미 또 노량 죽음의 바다 촬영 끝났어요. 진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 한산 찍고 바로 이제 거의 한 2개월 3개월 후에 이제 바로 이제 노량 촬영이 들어갔으니까 2023년에 나올 예정이라더군요. 김윤석 배우님 주연이시고 김윤석, 백윤식 배우님이 이제 이렇게 라이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시길래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이번 한산을 또 어떻게 보자면 액션은 액션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각색은 각색대로 정말 그 뭐라 그러지? 그 너무 매무새라고 말해야 되나요? 만듦새가 만듦새가 정말 깔끔했던 짜임새가 정말 잘 맞았던 영화가 한산이에요. 저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 영화의 포텐셜을 높게 보는 게 이게 사실 이제 범죄도시도 그렇지만 은근히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오락 영화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뭐 억지 심파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껴 있으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단 없는 영화가 잘 만든 오락 영화가 쉽지 않게 나오는데 거기서 구봉 같은 거북선 같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시너지가 더 플러스로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흥행을 봅니다. 역사 영화 중에 신파가 없던 영화가 있었나요? 쉽지 않죠.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공유 배우랑 송강호 배우가 밀정도 나와. 마지막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산 용의 출연처럼 이순신 장군이 빛난 건 맞지만 전략적으로 전쟁 영화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이렇게 잘 만들어지려면 상대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변현 배우가 잘했어. 맞아. 원래 그 마블이나 그런 히어로 영화에서도 그 적이 강할수록 재밌어. 조커도 보면은 그 다크나이트도 보면 조커가 가장 큰 그렇죠. 그 작품이 제일 명작으로 남았죠. 다크나이트.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빌런이 그러니까 상대역이 강할수록 그래. 부어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 주인공인데 조커가 더 빛나가지고. 다 조커로 기억하죠. 그러니까 다 이게 뒤집어졌으니까. 훌륭한 약간 히어로 영화나 그런 거면은 빌런이 돋보이는 경우도 많다. 그래. 그 뭐지 드라마 보면 이유리 배우님도 장보리. 장보리로 대상 받았잖아요. 그거지. 그거야. 뭐 그러면 이제 뭐 평점하고 한 줄평 시간. 더 얘기하고 싶어. 더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다 털었어요? 네. 오케이. 다 까셨나요? 다 깠어. 다 털었어요. 평점하고 한 줄평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평점 7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7점이고 한 줄평 한산한 바다의 헤일이 몰아치다로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저는 사실 6점과 7점 중에 고민 중인데요. 혹시 평점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모니터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이거 주관적인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엘비스 3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했어요. 저도 고평가합니다. 물론 제가 뚝심있게 제가 평가 위치는 아니지만 엘비스 3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게 0.5로가 너무 웃긴데. 0.5로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주관을 정말 뚜렷하게. 정말 6.5점인데 그래서 반올림을 해야 될지 아니면 6점으로 6점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6. 그리고 한 줄 평은 이 영화의 스포는 대단한 역사다. 우리의 대단한 역사다. 오케이. 이 영화의 스포는 우리의 대단한 역사다.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전 7점이에요. 10점 만점에 7점. 네. 의를 태운 거북선, 불의를 태우다. 불태우다라는 의를 태운 거북선, 불의를 불태우다. 그렇게 또 펀치라인. 네, 좋습니다. 가시죠. 저는 8점이고 8점. 높게 주셨군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네, 8점. 이런 영화 되게 대찬성하고요. 네. 저는 거북선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았기에 히든 카드는 거북선이라고 하겠습니다. 히든 카드는 거북선. 이번 한 주평은 거의 다 또이또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거북선이 명량에서도 나온 적 없는 거 알아요? 거북선이요? 이번이 처음 등장하는 건데. 없다고요? 그때도 태워가지고 전투에 나오지 않아요. 전투에는 나오진 않죠. 전투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등장하는 장면 너무나 멋있게 첫 등장을 엄청 잘 뽑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량에선 또 얼마나 그걸 이순신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뽑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영일이들 43회차 한산용의 출연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